네, 여러분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목세 미분 하다가 끝난 것 같은데요. 네, 이어서 공식 몇 개 더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컨트부터 같이 해보죠. 시컨트부터.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시컨트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컨트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시컨트는 뭐예요? 코사인분의 1이죠. 그래서 분수 형태의 함수를 잘 미분하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미분하면 되죠. 제곱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미분하면은 빼기 사인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식을 정리할 겁니다. 코사인분의 사인을 하나로 보고 코사인분의 1을 하나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탄젠트가 되고 코사인분의 1은 시컨트가 되죠. 얘를 많은 책에서 시컨트 탄젠트로 쓰더라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컨트를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시컨트가 살아남고 탄젠트가 곱해진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코 시컨트를 미분해 보세요. 코 시컨트 x를 미분. 똑같이 하면 되죠. 얘는 사인 x분의 1이고요. 이 분수 형태의 함수를 미분을 한다. 그래서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얘는 어떻게 본다? 사인분의 코사인을 하나로 봐서 코탄젠트로 써주고요. 사인분의 1을 하나로 봐서 코시컨트 x로 써주면 되죠. 얘도 형태를 맞춰서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미분하면 얘가 된다. 자, 적분하면 얘가 된다. 이제 슬슬 안 보이기 시작하죠.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된대요. 네, 이상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코탄젠트를 미분해 보자. 코탄젠트. 코탄젠트 미분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코탄젠트를 탄젠트분의 1 이렇게 봐서 미분하셔도 되고요. 얘를 사인분의 코사인으로 해서 미분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사인 제곱 x 나오고 미분하면 빼기 사인. 얘 아래 거 곱해줘야 되니까 사인 써주고 빼기 코사인. 그 다음에 아래 거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잘 보면 위에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리고 사인 제곱분의 1 남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 얘가 된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6가지 삼각함수를 미분하는 방법 배웠고요. 반대로 하면 적분하는 방법까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세 미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합성함수 미분은 가죠. 합성함수 미분. 오늘은 45분 수업입니다. 45분. 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합성함수 미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는 친구 있으면 좀 깨워주시고요. 특히 우리 황땡땡 학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황땡땡 학생. 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보죠. 반지름 2짜리 원이 있고 반지름 1짜리 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잘 고정이 되어 있고 이 사이가 다 톱니바퀴로 이렇게 잘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얘가 한 바퀴 돌아요. 얘는 몇 바퀴 돌죠? 왜 두 바퀴 돌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얘의 둘레의 길이가 4파이잖아요. 둘레의 길이가 2파이죠. 한 바퀴 돈다는 건 4파이만큼 다 지나갔다라는 소리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맞닿으면서 4파이만큼 이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둘레가 2파이니까 두 바퀴 돌아야 되죠. 한 바퀴 돌면 두 바퀴 돌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항상 1대2의 비율로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조금 움직이면 얘는 두 번 움직이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항상 이 비율이 1대2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동한 거리는 같아야 되니까. 맞닿는 그 거리는 똑같아야 되니까. 네. 그 얘가 없다고 생각하죠. 없다고. 이제는 두 개가 있으면 두 개가 있어요. 자, 얘가 한 바퀴 돌아요. 얘 몇 바퀴 돌죠? 네?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되죠. 당연합니다. 얘 한 바퀴가 2파이고 얘 한 바퀴가 얼마예요? 10파이잖아요. 한 바퀴 돌면 2파이만큼 이동해야 되니까 얘가 5분의 1바퀴를 돌았겠죠. 아니면 반대로 생각해도 되죠. 너가 한 바퀴 돌면 넌 몇 바퀴 돌아요? 네, 그러니까 얘 5 곱해주면 1.5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를 한 바퀴 돌렸을 때 얘가 두 바퀴 돌아간다고 했는데 반대로 산 거죠. 반대로. 너가 두 바퀴 돌아가면 얘가 한 바퀴 돌아간다 이런 소리입니다. 어차피 지금 비율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비율. 자, 그러면 너가 한 바퀴 돌아가면 얘랑 얘가 몇 대 몇의 비율로 돌아갈까요? 세 개가 같이 합쳐져 있어요. 너 하나 한 바퀴 돌렸어. 그럼 이게 어떤 비율로 돌아가죠? 네? 어떻게 돼? 자, 어떻게 한다? 중학교 때 했었는데 중학교 때 얘 가운데 있는 걸 똑같이 고쳐주면 되죠. 어떻게? 얘를 두 바퀴 돌려요. 얘는 5분의 2바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1대, 2대, 5분의 1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비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간단한 식으로 표현하면 5대, 10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항상 이런 비율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랑 좀 별개의 문제인데 이 비율을 구하는 쉬운 방법이 뭐예요? 2분의 1 대 1분의 1 대 5분의 1이라고 하면 그냥 이 비율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자, 얘가 없다고 생각해보죠. 얘가 없어요. 가운데 게 없어요. 좌우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몇 대 몇으로 돌아요? 네, 이게 합성함수 민법입니다. 이해돼요? 이해가 안 돼? 안 돼? 자, 얘가 없어요. 5대 2죠? 있어요? 5대 2죠? 반지름을 키워볼까요? 몇 대 몇으로 돌까요? 반지름을 작게 해볼까요? 5대 2죠. 이게 합성함수 미분이에요. 이거 이해가 돼? 이게 이해가 된다고? 진짜? 수리탐구 아닌가? 자,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습한 친구들. 그 사이에 있는 변수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네, 신기한 거죠, 이게. 네, 아무튼 얘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기호 알아요? 이 기호? 이 기호가 어떻게 보이죠? 네, 뭐 y 프라임도 되고요. 또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네, 뭐 그런 거죠. 네. y를 x에서 미분하면 어떤 함수가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d라는 기호를 쓰기 전에 이런 기호를 쓴 기억이 있어요? 이런 기호? 이거 작년에 썼어요, 이거? 이거 알아? 알아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네. 얘가 x가 변화할 때 y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비율 형태로 나타낸 거잖아요. 이 비율 형태의 그림을 이렇게 그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뭐야 이거? 이렇게. fx. 자, 얘가 x예요. 얘를 x 플러스 h라고 하는 거죠. 이만큼을 뭐라고 했어요? 델타 x라고 한 거 기억나요, 이거? 그럼 얘는 뭐가 돼? y좌표는 뭐가 돼요? 얘는 fx. 얘는 y좌표가 fx 플러스 h죠? 얘를 뭐라고 했어요? 델타 y라고 했죠? 정확히 델타 x분의 델타 y가 뭐예요?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 정확히 얘가 뭐예요? 평균 변화를 식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기울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x가 변할 때 y가 변하잖아요. x가 변할 때 함수가 주어져서 y가 변할 거 아니에요. 그 비율을 표현한 게
이 식입니다. 여기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얘가 어떠한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면은 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었죠. 여기서 공학적 의미를 설명하자면 공학적 dx가 뭐예요? 매우 작은 x의 변화량. 그럼 dy가 뭐겠어요? 매우 작은 y의 변화량의 비율이라는 거죠. 그럼 얘를 우리가 부른 말이 따로 있죠. 뭐 도함수도 있고 뭐 y 프라임도 있고 뭐 dy, dx도 있는데 얘를 순간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순간 변화율. 네. 그래서 걔를 지금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죠. 자, 원을 돌려요. 얘를 뭐라고 보는 거예요? 델타 x로 보는 겁니다. 원을 돌려요. 그럼 얘도 돌아가겠죠. 얘가 사이에 끼어져 있으니까 u라고 하죠. u. 그러면은 얘도 변할 겁니다. 델타 u. 그럼 얘가 변하면 얘도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 변화를 무엇으로 하자? 델타 y라고 하자는 거. 델타 y.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이게 지금 맞닿아 있으니까 너가 변하면 너도 변하고 너도 변해요. 근데 뭘 알고 싶은 거예요? 너가 매우 작게 변할 때 너랑 너가 매우 작게 변할 텐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겠느냐를 보고 싶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뭘 알고 싶었어요? 가운데 원이 없을 때는 뭘 알고 싶었어요? 작년에는 그냥 얘를 알고 싶었죠. 가운데 원이 없을 때는 얘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변수가 두 개인 거죠. 지금은 가운데 원 하나 집어넣었잖아요. 얘가 뭐예요? 이게 새로운 변수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봤었죠. 어때요? 가운데 게 없던, 가운데 게 있던 비율이 같아야잖아요. 네, 이게 합성함수 민법입니다. 자, 보죠. 자, 델타 x가 변하면은 자, 얘를 함수처럼 보는 함수. 정의역, 치역.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가 변하면 너가 변하는데 그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근데 너가 변하면 너가 변하니까 너도 변하잖아요. 그럼 다시 이 두 개를 함수 관계로 봐서 너가 변할 때 너의 비율이 있겠죠. 너가 변할 때 너가 변하는 비율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곱해요. 그럼 뭐가 나와요?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얘가 뭐예요? 작년에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거죠. 변수가 두 개밖에 없을 때.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식을 바꾼 거다? 변수 하나를 추가시켜서 이런 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연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함수가 다 미분이 가능하다고 해보죠. 자, 델타 x를 0으로 보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 조금 변하니까 너도 조금 변하고 너도 조금 변하니까 너도 조금 변하죠. 너를 0으로 보내면 너도 다 0으로 수렴하게 돼 있어요. 다 0으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얘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추가시키고 얘가 미분 가능하다, u가 미분 가능하다, y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추가시키면 델타 x 0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식이? 얘가 du, dx가 되죠. 얘는요? dy, du가 되죠. 근데 각각 수렴하는 거니까 곱해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보내면 너랑 너가 수렴한다고요. 미분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럼 다 수렴하니까 너도 수렴하겠죠? 어디로? 여기로. 이게 합성함수 민법입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구했잖아요. 올해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구한다. 얘의 장점이 무엇이냐?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식을 바라보기도 하죠. 사실 얘는 dy, dx라고 읽어야 되고 y라는 함수를 x라는 변수에 대해서 미분했다. 그리고 y의 도함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식인데 얘를 문자처럼 보면 dx분의 dy처럼 보이잖아요. 문자처럼 보면. 그래서 얘를 문자처럼 봐서 식을 내 마음대로 조작해도 그 결과가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dy를 한쪽으로 끌어내고 dx 한쪽 끌어내요. 그 다음에 같은 걸 하나 곱해주고 같은 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약분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왼쪽 오른쪽식이 같잖아요. 네, 이렇게 보는 어떠한 식의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럼 u의 역할이 뭐예요? 새로운 문자를 집어넣는데 이 u를 어떻게? 내가 문제를 풀 때 편리한 변수를 선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u가 무엇이에요?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원의 크기죠. 원이 커도 상관없고 작아져도 상관없고 심지어 없어도 상관없죠. 그냥 다 같은 값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스페셜한 케이스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변화량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일정하겠죠. 이 돌아가는 비율이 일정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 비율, 순간 변화율이 함수 형태로 주어질 거잖아요. 뭔 소리예요? 도함수를 어떻게 구한다? 도함수와 도함수의 곱으로 구할 수가 있다.
함수와 함수의 곱으로 함수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원을 가운데 하나만 추가했죠. 근데 2개, 3개, 4개, 5개, 100개, 1000개를 집어넣어도 상관없게 됩니다. 이게 합성함수 민법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네 가운데 원을 추가하던 추가하지 않던 반지름을 키우던 줄이던 그냥 너와 너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소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함수에서 그 비율이 함수 형태로 그냥 나오는 거죠. 문제를 풀면서 저 기호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많이 파악해 보도록 하고요. 그 기출문제 예습해 보신 친구들은 알죠? 저 그 dy, dx 기호가 라이프니츠가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라이프니츠 기호를 사용했을 때 잘 풀리는 그런 기출문제가 몇 번 나왔었죠.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거의 증명을 한 거고요. 자, 얘도 보죠. 이런 형태의 식도 있어요. 이렇게 증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얘가 합성함수죠. 그럼 얘를 미분해 볼게요. 그 정의식을 적은 다음에 해보죠. 얘가 정확히 이 함수, 합성함수를 가지고 만든 이 도함수의 정의식이죠. h를 0으로 보낼 겁니다. 그런데 f 함수 입장에서 gx가 뭐예요? f 함수 입장에서 gx가 뭐죠? 그렇죠. f 함수 입장에서 gx는 정의역의 원소예요. 그러니까 f 함수 입장에서 이 전체 식은 뭐예요? 도함수의 정의식이 아닙니다. f 함수 입장에서는. f 함수 입장에서 정의식을 만들려면 이 식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 아래에 정의역 원소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f 함수 입장에서의 무엇이 된다? 정확히 도함수의 정의식이 되는 거죠. 얘로 나눠줬으니까 얘를 곱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h가 있었죠.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 식은 어떻게 보여요? g 함수의 정확히 도함수의 정의식으로 보이는 거죠. h를 0으로 보내보죠. 그러면 gx가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g' 되는 거고요. 자, f가 미분이 가능하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f가 어디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gx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죠. 그러면은 h를 0으로 보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각각 수렴하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 이게 지금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웬만한 함수들은 f랑 g가 그냥 정의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함수가 정의되는 그 구에서 웬만하면 다 미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엄밀하게 뭐 f가 gx에 미분 가능하다 뭐 이런 걸 엄밀하게 따지진 않죠. 그냥 다 이게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랑 g가 합성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미분이 가능한지만 잘 체크하고 미분이 된다?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공식에 대입해서 막 미분하면 됩니다. 좀 더 추가를 하자면 f랑 g가 미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자, h를 0으로 보내요. 그러면 너가 0으로 가죠. 너가 0으로 가는 이유는 g의 함수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연속 함수. 그럼 너가 0으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얘가 0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0으로 가니까 자, 정의역의 원소의 차이가 0으로 가니까 이 함수 값의 차이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연속 함수니까 0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h 0으로 가면 너 0으로, 너 0으로, 근데 너 0으로, 너도 0으로. 그래서 너가 정확히 뭐가 되는 거예요? gx, fgx에서 f 합성 g 함수의 정확히 뭐가 되는 거죠? 도함수의 정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하고 여기에 정의역의 원소를 집어넣어 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형태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가장 바깥쪽에 있는 함수를 미분을 해요. 그다음에 거기 자리에다가는 정의역의 원소를 대입해 주는 거죠. 당연한 소리입니다. 정의역의 원소. 그 다음에는 합성된 애를 어떻게 미분을 해서 곱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함수가 2개가 합성돼 있죠. 3개건 4개건 5개건 상관없습니다. 저런 식으로 계속 미분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그
프라임 기호는 뉴턴이 사용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프라임 기호를 사용해서 증명을 하나 했었고요. 아까 이제 라이프니츠 기호를 사용해서 델타랑 D를 사용해서 증명을 했고요. 그건 약간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얘가 0이면 어떻게 하죠? 0이에요.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함수를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함수를. 이런 거. 여기가 상수함수가 적당히 있다고 해봐요. 얘를 x라고 해봐요. x 플러스 h라고 해봐요. 그럼 이 차이 자체가 0이니까 나눌 수가 없죠. 그런데 저렇게 되어 있을 때도 이 공식은 성립한다 라고 누가 증명해놨습니다. 왜? 이 경우에는 얘가 상수함수 형태니까 얘가 0이 나오겠죠. 0. 그래서 그냥 0이 나와요. 0. 그냥 합성을 하면 0함수가 나와서 미분하면 0이 나옵니다. 합성을 하면 상수함수가 나와서 미분하면 0이 돼요.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다 증명해놨으니까 교과서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80페이지에 그 박스에 있는 식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교과서에서는 라이프니츠 기호를 사용해서 어떻게 표현해놨냐. 얘를 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우선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물음표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똑같은 애가 들어가면 돼요. 뭐 DA여도 상관없고 DU여도 상관없고 뭐 DT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같은 변수에 대한 얘가 그냥 기호적으로 얘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DT면 Y를 T에 대해서 미분했다. T를 X에서 미분했다. 그 두 개 함수 곱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냥 아무렇게. 그러니까 내가 표현한 대로 식을 막 바꾸면 됩니다. 그 다른 문제를 풀 때 몇 번 보여드릴 테니까. 아무튼 이 라이프니츠 기호의 중요성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죠. (50분까지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미분해보죠. 우선은 뉴턴 기호 사용해서 해볼게요. 자, 얘가 어떤 함수가 합성된 걸로 보여요? 이 함수하고 이 함수가 합성된 형태로 보이죠. 이게 약간 되게 좀 어려운 방식처럼 보여도 몇 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함수가 어떻게 보여요? FG로 보이죠. 이 상태로 얘를 미분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뭐 다 미분 가능하죠? 다항 함수니까. 어떻게 하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걸 미분하는 거예요. 다항 함수를 미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그냥 x를 써주면 안 되고 그냥 이 정의역 원소 자체를 써주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는 합성된 것. 너가 합성된 거잖아요. gx가. 얘를 미분해서 곱해주자. 이렇게 미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되게 이제 이상해지죠? 자,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 얘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문제. 사인 3 빼기 2x죠.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뉴턴 기호로 해보죠. 자, fx가 sin x고 gx가 3 빼기 2x 이렇게 세팅하면 되는 거죠. 그럼 너가 뭐로 보여요? fg로 보이잖아요. 자, 미분합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걸 미분해요. 코사인 되죠? 그리고 그냥 써줍니다. 얘 자체가 정의역 원소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합성된 애를 미분해서 곱해주라고 했었죠. 식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만 풀면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라이프니츠 기호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죠. 라이프니츠 기호를 사용해서. 자, 첫 번째 거 풀어보겠습니다. 라이프니츠 기호를 사용해서 합성함수 미분을 적용을 할 때는 변수를 무엇으로 설정할 거냐가 중요해요. 변수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의 변수가 더 필요했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y를 u의 4제곱이라고 하고 u를 2x제곱 빼기 1이라고 세팅하는 거예요. 그럼 정확히 합성하면 얘가 나오죠. u라고 하는 애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자, 너는 u에 대한 4차 함수죠. 그러니까 미분이 됩니다. 4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돼요? 4u 세제곱 되죠. 자, u가 x에 대한 2차 함수예요. 다항 함수니까 미분이 되죠. du dx가 뭐예요?
4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게 무엇이다? 사실은 dy dx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였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u라는 변수를 도입해서 이런 것들 알아냈죠.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장난처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du를 문자처럼 추가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각각을 구해놨죠? 얘는 4u 세제곱이고요. 얘는 뭐예요? 4x인 거죠. 네. 자,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최종 정식이 무엇으로 나타나길 기대하는 거죠? x에 대해서 표현되기를 기대하고 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했으면 뭐 결과가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게 되게 지금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나중에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얘도 똑같이 해볼까요? y를 sin u라고 해요. 그리고 u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y를 u에 대해서 미분하면 코사인 u죠. u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2입니다. 자, 내가 원했던 건 얘인데 이렇게 장난처럼 쓸 수가 있잖아요. du가 소거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리고 얘를 그냥 대입해주면 결과가 된다. u가 뭐였어요? 얘였으니까 최종적인 식을 문자 x에 대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가 같아지면 확인해야 됩니다. 처음에 할 때는 이 새로운 변수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매개 변수가 같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